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변화를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밤새 안녕했던 당신의 소중한 아들이 더 이상 꿋꿋하게 기상하지 못한다거나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를 그저 나이 탓, 피로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신장이 보내는 처절한 마지막 경고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이자 남성 건강 클리닉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박서연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노년 남성분들의 무너진 삶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만성피로 퉁퉁 붓는 다리,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성기능 저하 문제로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셨죠. 제가 3년 전 야간 당직을 서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73살의 한 어르신께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다져진 단단한 체격의 소유자셨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의 20% 수준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 온몸에 요독과 노폐물이 쌓이다 못해 뇌까지 침범해 의식을 잃게 만든 요독성 뇌증이었습니다. 보호자였던 아내분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감 몇 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많다고는 했어요. 그런데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저녁마다 다리가 붓고 저리다고 해도 평생 해온 일이 힘드니 당연한 줄로만 알았어요. 남자로서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숨 쉬는 날이 늘어났지만 그저 70 넘은 노인의 푸념인 줄로만 알았지 신장이 망가져서 그런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조금이라도 더 늦었다면 어르신은 평생을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피를 걸러내는 투석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어르신만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장이 소리 없이 망가져 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장은 기능이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 이렇다 할 증상을 보이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몸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건강 동반자로서 여러분께 무너진 신장을 되살리고 나아가 잃어버렸던 남성의 활력까지 되찾을 수 있는 기적의 식품 3가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값비싼 영양제나 낯선 약초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주방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 역시 제가 알려드린 식단 관리를 통해 점차 신장 기능을 회복하셨고 지금은 투석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제 손을 꼭 잡고 기뻐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화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는 제가 앞으로도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더 널리 알리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 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쩌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신장 건강이 남성의 정력과 직결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정력이라고 하면 단순히 성기 주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남성의 발기는 음경, 해면체라는 스펀지 조직에 혈액이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공급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발기력은 곧 혈관과 혈액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인 셈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우리 몸의 모든 혈액을 단 5분마다 한 번씩 하루에 총 360번 이상 걸러내는 초정밀 필터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깨끗한 피를 다시 온몸으로 보내주죠. 만약 이 필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은 온갖 찌꺼기와 염증 물질로 가득 차 끈적끈적해지고 혈관 벽에는 기름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남성의 음경으로 향하는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고 미세한 혈관 중 하나입니다. 이런 혈관이 오염된 혈액으로 막히기 시작하면 발기는커녕 기본적인 기능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소변에 거품이 끼고 다리가 붓는 증상은 단순히 신장이 피곤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액과 혈관이 지금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으며 그 결과 당신의 남성성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몸의 마지막 비명인 것입니다. 이 무서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몸의 필터 신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기능을 되살려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은 바로 이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혈액을 정화하여 당신의 혈관을 10년은 더 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첫 번째 기적의 식품부터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신장을 되살리고 혈관에 쌓인 기름때를 벗겨내 당신의 남성성을 다시 깨워줄 기적의 식품, 그 대망의 산위는 바로 생으로 짜낸 올리브 오일, 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름이 어떻게 혈관을 청소하고 신장을 살린다는 거지 하고 의아해 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기름이라고 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혈관 질환의 주범이라고만 생각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녹색 황금 올리브 오일은 우리가 알던 그런 평범한 기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고대부터 지중해 사람들이 신의 선물이라 부르며 약으로 사용해온 강력한 천연 치료제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핵심 효능은 바로 그 어떤 식물성 기름보다도 강력한 한겸증 효과에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시작점에는 언제나 만성염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신장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우리 몸의 모든 피를 걸러내는 장기입니다. 만약 혈액 속에 염증 물질이 많아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곳이 바로 신장 내부에 빽빽하게 모여있는 미세혈관, 덩어리, 사구체입니다. 이 사구체는 마치 아주 촘촘한 거름망과 같아서 염증으로 인해 망기 손상되고 굳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오염된 피가 온몸을 돌며 전신 건강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을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레지던트 시절 담당했던 52살의 한 남성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잦은 술자리, 그리고 기름진 식습관으로 인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혈압과 초기 당뇨를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정도로 심각해진 발기부전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가의 영양제와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지만 효과는 잠시뿐이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그의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무려 15살이나 많은 67살 수준이었고 신장 기능 수치 역시 서서히 나빠지고 있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물 치료와 함께 한 가지 특별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공복에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2스푼씩 생으로 섭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처방을 꾸준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절실했던 발기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6달 후 검사에서 그의 혈관 나이는 10살이나 젊어졌고 신장 기능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박사님, 이 기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다시 남자가 된 기분입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올리브 오일에 풍부하게 함유된
올러칸탈과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성분 덕분입니다. 특히 올러칸탈은 우리가 흔히 먹는 소염 진통제인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염증 억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즉, 매일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부작용 없는 천연 소염제를 매일 복용하며 우리 몸의 혈관과 신장을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끈적끈적하고 염증으로 가득했던 혈액이 맑고 깨끗하게 정화되니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이 바로 미세혈관의 집합체인 신장과 남성의 음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올리브 오일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저렴한 올리브 오일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3가지 기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버진 등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올리브를 수확한 후 24시간 이내에 어떠한 화학적 처리도 거치지 않고 오직 물리적인 압력만으로 처음 짜낸 최상급 오일을 의미합니다.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어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죠. 둘째 빛과 공기에 쉽게 산패되는 올리브 오일의 특성상 반드시 짙은 색의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골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에 표기된 탄산도 acidity 4A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국제올리브협회 IOC 기준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산도가 0.8% 이하여야 합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더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오일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고른 최상급 올리브 오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처럼 아침 공복에 한두 스푼을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위장이 비어있을 때 섭취하면 좋은 성분들이 다른 음식물에 방해 없이 몸에 온전히 흡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으로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갓 찐 채소 위에 살짝 뿌려 드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단 한 가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 오일을 튀김 요리처럼 고온에서 가열하는 것입니다. 발연점이 낮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고온에 노출되면 유익한 폴리페놀 성분이 모두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발암 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볶음 요리에 사용하시더라도 반드시 중약불에서 빠르게 조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식탁 위 작은 변화, 매일 아침 시작하는 올리브 오일 2스푼이 당신의 신장을 지키고 잠들어 있던 남성성을 깨우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 2스푼으로 우리 몸의 염증 스위치를 끄고 혈관을 청소하는 습관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신장과 남성성을 되살릴 기적의 식품 연계의 2위는 바로 땅 속의 붉은 에너지, 비트 비엣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비트는 조금 낯선 채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대 로마 시대부터 비트가 천연 정력제로 불리며 귀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단순한 채소를 넘어 비트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야말로 혈관의 제왕입니다. 제가 앞서 남성의 발기는 음경으로 얼마나 많은 혈액이 빠르고 강하게 유입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 바로 산화질소 니트릭 억사이드입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몸의 혈관 내피세포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기체 신호 분자로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켜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일종의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이 오염되면 이 산화질소의 생성량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좁아지고 딱딱해진 혈관으로는 아무리 심장이 피를 뿜어내도 음경까지 제대로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발기력이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트 속에 우리 몸의 산화질소 생성 공장을 24시간 풀가동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트에는
질산염 니트레이트이라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질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침 속의 미생물과 만나 아질산염으로 변하고, 이것이 다시 위장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 놀라운 과정을 거칩니다. 즉, 비트를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에 천연 산화질소 생성 촉진제를 직접 주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들에게 매일 비트 주스 한 잔을 마시게 했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축기 혈압이 평균 한 10mm, 머큐리, MMH자에 떨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웬만한 고혈압 약에 버금가는 강력한 효과입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안정된다는 것은 신장 건강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신장은 수백만 개의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진 장기라고 말씀드렸죠. 고혈압은 이 연약한 미세 혈관에 마치 강력한 수압으로 물을 쏘는 것처럼 지속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이러한 압력이 계속되면 신장의 필터 기능은 서서히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는 혈관을 확장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압을 낮춰줌으로써 신장이 받는 과도한 압력을 줄여주고 필터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혈액이 신장을 부드럽게 통과하게 되니 신장의 부담은 줄어들고 노폐물 역과 효율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49살의 한 대기업 부장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는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전 단계와 함께 경미한 신장 기능 저하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자신감마저 앗아간 성기능 저하였습니다. 아침 발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관계를 시도하더라도 발기가 충분히 단단하지 않아 매번 실패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성 호르몬 주사까지 맞아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물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식습관부터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사과 반쪽과 비트 4분의 1쪽을 함께 갈아 만든 레드 주스를 마시는 것을 숙제처럼 내주었습니다. 비트의 흙냄새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사과의 상큼함과 함께라면 훨씬 쉽게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고작 주스 한 잔이 뭘 바꾸겠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지만 속는 셈치고 제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불과 2주가 지났을 때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느껴지는 몸의 가뿐함과 에너지의 차이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흥분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믿어지십니까?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텐트를 쳤습니다. 그의 혈압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석 달 뒤 추적 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 역시 완전히 정상화되었습니다. 꺼져가던 그의 남성성과 삶의 활력이 비트 한 잔으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가진 비트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트에는 옥살산 옥살레이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저하된 분이나 과거에 신장 결석을 앓았던 경험이 있는 분이 옥살산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결석이 재발하거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비트를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옥살산 성분을 줄인 후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유불급입니다. 하루에 주먹 크기의 비트 4분의 1에서 반쪽 정도의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비트를 고를 때는 표면이 단단하고 흠집이 없으며 잘랐을 때 속이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것을 고르십시오. 잎이 달려있다면 시들지 않고 싱싱한 것이 좋습니다. 흙 속에 묻혀있던 붉은 보석 비트로 당신의 혈관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깨끗해진 혈액이 막힘없이 온몸을 그리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곳까지 힘차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올리브 오일로 우리 몸속 염증에 불을 끄고 비트로 꽉 막혔던 혈관의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기초 공사는 이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 깨끗해진 혈관 위를 달릴 혈액 자체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신장병과 성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가장 무서운 두 명의 암살자, 바로 고혈압과 당뇨를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질병을 한 번에 제압하고 당신의 신장과 정력을 되살릴 영광의 1위, 식품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도 흔하지만 그 위대함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땅속의 다이아몬드 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또 마늘인가? 라며 실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마늘에 대한 상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민족입니다. 1인당 연간 마늘 섭취량이 평균 6에서 7kg에 달하는데 이는 세계 평균인 0.8kg의 9배에 가까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나 많은 마늘을 먹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고혈압, 당뇨 환자는 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만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99%의 사람들이 마늘의 진짜 힘을 깨우는 단 하나의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은 바로 강력한 살균 작용과 혈관 확장 효과를 지닌 알리신, 알리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분은 열에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우리가 마늘을 찌개에 넣고 팔팔 끓이거나 기름에 넣고 달달 볶는 순간 그 생명력과도 같은 알리신은 대부분 파괴되어 버립니다. 마치 총알의 화약은 모두 빼버리고 껍데기만 쏘는 것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매일 우리 식탁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늘의 진짜 힘은 오직 생으로 그리고 특정 활성화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100% 발휘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셨던 68살의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늘 점잖고 위험 있던 그분은 은퇴 후 찾아온 아내와의 관계 단절로 인해 깊은 우울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박사님, 남자로서 끝났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혈압약에 당뇨약까지 먹고 나니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습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체념이 서려 있었죠. 그는 건강을 위해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같이 구운 마늘과 마늘 장아찌를 밥상에서 빼놓지 않았지만 몸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마늘을 먹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알리신 활성화 비법을 알려드렸죠. 그 비법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마늘을 최대한 잘게 다지거나 빻아줍니다. 마늘의 세포 조직이 파괴될 때 그 안에 있던 알리인이라는 물질이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와 만나 비로소 알리신으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단계, 이렇게 다진 마늘을 바로 요리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온에서 5분에서 10분가량 그대로 두어 알리시니 충분히 생성될 마법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과정을 거친 생마늘 한 스푼이 당신이 지금까지 먹어왔던 수백 쪽의 익힌 마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제 처방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활성화시킨 다진 생마늘 반 티스푼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에 섞어 빵에 발라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셨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지방 성분은 알리신의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마늘의 아린 맛과 위장 자극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놀라운 변화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나타났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약 복용량이 줄었고 무엇보다 수십 년간 그를 괴롭혔던 지긋지긋한 야간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서너 번씩 깨던 일이 한 번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신장과 방광혈관이 다시 건강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그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아내가 다시 저를 남편으로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의 자신감과 빛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올바르게 섭취한 마늘은 그 어떤 값비싼 약보다 안전하고 강력한 천연 혈압약이자 혈당 조절제입니다. 하지만 생마늘 섭취가 여전히 부담스러우시다면 제가 다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 1개를 얇게 썰어 물기를 꼭 짠 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그릭 요거트, 2큰술에 활성화시킨 다진 마늘 1작은술, 올리브 오일 1큰술, 그리고 잘게 썬 허브 파슬리나 딜을 섞어 만든 소스에 버무려 드셔보십시오. 오이는 칼륨 함량이 낮아 신장병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훌륭한 채소이며 그릭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이처럼 지혜롭게 마늘을 섭취하는 습관이 당신의 신장을 고혈압과 당뇨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마늘을 더 이상 평범한 양념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신장과 혈관, 그리고 잃어버렸던 남성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올리브 오일 비트 그리고 마늘이라는 강력한 3가지 지원군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몸의 염증을 끄고 혈관을 확장하며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켜 신장과 남성성을 되살릴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이제 막 최고급 자재로 튼튼한 집에 골격을 세운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소중한 집에 매일 밤 몰래 들어와 기둥을 갉아먹는 흰개미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자재를 쏟아부어도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건강의 탑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한국인들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생활 습관, 즉 신장을 망가뜨리는 흰개미들을 박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박멸해야 할 가장 강력한 흰개미는 바로 과도한 나트륨, 즉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으면서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음식의 짠맛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단순히 마늘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수준을 넘어 신장 자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신장을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깨끗한 물이 들어오면 필터는 오랫동안 제 기능을 하지만 만약 소금물을 계속해서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필터는 과부에 걸려 금세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나트륨이 바로 그 소금물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과도한 나트륨을 걸러내기 위해 신장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혹사당하며 서서히 망가져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먹습니다. 뜨끈한 국물 한 숟갈에 밥을 말아 먹어야 속이 풀리는 걸 어떡합니까?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이고 저 또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습관이 당신의 신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1살의 택시 기사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하루에 고된 노동을 마치고 저녁에 얼큰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뚝배기를 비우셨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소변에 거품이 보이고 발목이 붓기 시작했지만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2년을 넘게 방치하셨습니다. 결국 신장 기능이 40% 이하로 떨어진 만성 신부전 3기 진단을 받고 나서야 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주 간단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딱 1달만 국물은 드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음식에 간장을 붓지 말고 아주 살짝만 찍어 드십시오.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투석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제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달 뒤 그의 혈압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소변 거품과 부종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석 달 뒤 검사에서는 더 이상 신장 기능이 나빠지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하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물을 포기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신장을 투석의 공포로부터 구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멸해야 할 흰개미는 더욱 교활하고 은밀하게 우리 몸에 침투합니다. 바로 무분별한 진통제 복용탓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긋지긋한 두통 쑤시는 관절 때문에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염 진통제를 마치 영양제처럼 상비해 두고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s 계열의 약들이 문제입니다. 이 약들은 당장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아주 무서운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다고 경보기의 전원을 내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조용해지겠지만 집이 불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약을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통증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이상 진통제를 드시고 있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반드시 병원을 찾아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시더라도 신장의 부담이 비교적 덜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타이레놀이 대표적입니다. 의 진통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소하게 생각했던 진통제 한 알이 당신의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3번째 흰개미는 건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과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요즘 방송이나 인터넷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면 큰일 나니 무조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이자 에너지 저장고이니까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고기 섭취량을 늘리거나 단백질 보충제까지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 이러한 행동은 불타는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남은 최종 산물인 요소질소는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 대표적인 노폐물입니다. 즉,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신장은 더 많은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과로하게 됩니다. 약해진 필터에 계속해서 찌꺼기를 쏟아붓는 셈이죠. 그렇다면 근육과 신장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왜 어떤 의사는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고 어떤 의사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이 혼란, 제가 다음 파트에서 아주 명쾌하고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현재 신장 상태에 따라 단백질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황금률을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낱낱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근육과 신장을 모두 지키고 싶다면 다음 파트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 편 마지막에 던져드린 질문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면 큰일이니 단백질을 챙겨 먹으라는데 신장을 지키려면 단백질 섭취를 줄이라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말이냐 하는 질문 말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실제로 제게 가장 많이 하소연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복잡하게 얽힌 매듭을 여러분이 속 시원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맞다입니다. 그리고 이 2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황금 열쇠는 바로 당신의 현재 신장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과 단백질의 양이 아닌 질에 집중하는 데에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 섭취의 양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엔진 상태에 따라 주입해야 하는 연료의 종류와 양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아직 신장병 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한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장 기능 저하보다는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체중 1kg당 약길에서 1.2g의 단백질을 하루 동안 3끼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에 총 60에서 72g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되는 것이죠. 닭가슴살 한 덩이가 약 25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니 하루 두세 덩이 분량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둘째, 만성신장병 초기 1, 2단계 진단을 받은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때부터는 엔진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연료 주입량을 조금 줄여야 합니다.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0.8g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체중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48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됩니다. 셋째, 신장병 중기 이후 3에서 5단계지만 아직 투석은 하지 않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남아있는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0.6에서 0.8g 사이로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60kg이라면 하루 36에서 48g 사이로 조절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미 투석을 하고 계신 환자분들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다시 늘려야 합니다. 투석 과정에서 많은 양의 단백질이 손실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체중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신장병 때문에 단백질을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져서 기운이 없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건 그냥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단백질의 질이라는 두 번째 황금 열쇠가 있습니다. 단백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 많은 노폐물을 남기는 저품질 연탄 같은 단백질이 있고 아주 적은 양으로도 높은 효율을 내며 깨끗하게 연소하는 최고급 무연 휘발유 같은 단백질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졌을 때는 바로 이 고품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소화 흡수율이 높은 고품질 단백질은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충분히 근육을 합성하고 유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품질 단백질 식품으로는 달걀 흰자, 두부 생선, 그리고 껍질 벗긴 닭가슴살이 있습니다. 붉은 고기나 가공육 섭취는 줄이시고 이 네 가지 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신다면 신장을 보호하면서도 근육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멸해야 할 나머지 흰개미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흰개미는 바로 흡연과 과음입니다. 담배 연기 속의 수천 가지 유해 물질은 신장의 미세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좁아지게 하여 혈액 공급을 방해하는 그야말로 혈관의 독약입니다. 술은 우리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신장이 농축된 독소를 걸러내느라 혹사당하게 만듭니다.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말은 적어도 신장 건강에 있어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 흰개미는 만성적인 수분 부족입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소변에 녹여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몸에 물이 부족하면 신장은 아주 진한 독극물과도 같은 고농축 소변을 만들어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장세포는 직접적인 손상을 입게 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미지근한 물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한 잔 식사 후에 한 잔 오후에 두어 잔 하는 식으로 시간을 나누어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물은 당신의 신장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도 효과적인 보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장을 위한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아직 빠져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신장의 정확한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병이 무엇인지 알아야 쓸 수 있는 법이니까요.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아챌 수 있는 자가 진단법과 당신의 신장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간단한 검사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마지막 열쇠를 손에 쥐고 싶다면 마지막 파트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아주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건강을 지키고 잃어버렸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여정의 문을 열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열쇠는 바로 내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침묵의 장기, 신장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 신호를 스스로 알아채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한 습관을 가져도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투자해서 당신의 신장이 안녕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6가지 항목 중 당신에게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손가락으로 꼽아 보십시오. 첫째, 소변에 맥주 거품 같은 것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그 거품이 10초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날이 일주일에 3번 이상이다. 혹은 단 한 번이라도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 적이 있다. 둘째, 아침마다 눈두덩이나 얼굴이 붓는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저녁만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퉁퉁 붓는다. 셋째, 충분히 잠을 자고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2주 이상 계속된다. 넷째, 이미 병원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다섯째, 두통이나 관절통 때문에 약국에서 파는 소염 진통제를 일주일에 3번 이상 습관적으로 복용한다. 여섯째, 찌개, 국물, 젓갈 등 짠 음식을 좋아하고 근육을 키운다는 이유로 고기나 단백질 보충제를 하루 2끼 이상 챙겨 먹는다. 자, 몇 가지나 해당되셨습니까? 만약 이 6가지 항목 중 단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당신의 신장 기능은 이미 서서히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간곡히 권장드립니다. 물론 저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되겠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부터 계속 강조했듯이 신장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중기 이후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을 과신하는 것이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내 신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기검진입니다. 거창하고 복잡한 검사가 아닙니다. 단 2가지 아주 간단한 소변 검사와 돈만 낸 혈액 검사만으로 당신의 신장 나이와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는 우리 몸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지 단백뇨를 확인합니다. 신장 필터에 구멍이 났는지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죠.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이라는 노폐물 수치를 측정해 사구체여 과율 EGFR을 계산합니다. 이 사구체여 과율이 바로 당신의 현재 신장 기능을 퍼센트로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 즉 신장 나이인 셈입니다. 이 간단한 2가지 검사는 가까운 내과나 보건소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비용을 내더라도 10,000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분이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73살의 어르신을 기억하십니까? 만약 그분께서 1년에 한 번 단돈 몇천 원짜리 소변 검사만이라도 꾸준히 받으셨더라면 평생 투석을 할 뻔한 그 끔찍한 위기를 겪지 않으셨을 겁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까요? 신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적의 식품 3가지는 올리브 오일 비트 그리고 마늘이었습니다. 각각 강력한 한겸증 혈관 확장, 그리고 혈압 및 혈당 조절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신장을 갉아먹는 5가지 나쁜 습관, 즉 짜게 먹는 습관,
진통제 남용 과도한 단백질 섭취 흡연과 과음 그리고 수분 부족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내 몸에 맞는 단백질 섭취법과 정기 검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지식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 건강에는 나중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결하려 하면 너무 늦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바로 지금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10년, 20년 뒤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투석실의 차가운 침대가 아닌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서 편안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들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아니면 국물 대신 건더기만 먹기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꼭 남겨주세요. 그 다짐 하나가 여러분에게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동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큰 용기와 응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당신의 소중한 가족 형제, 자매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당신이 보낸 영상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고통스러운 투석의 길에서 구해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한번 적어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내 신장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활기찬 삶을 의사 박서연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생생 건강 정보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